시민영상 특이점 오늘도 아지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이제 2022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제작자, 시민 제작자분들이 특이점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 나간 그런 영상들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로 채워진 영상들이 많았었는데요. 다 보내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연말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민 제작자 하다해 라는 주제입니다. 네,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시민 제작자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그런 네,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하다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익숙한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거든요.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십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특이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시민 제작자분들의 연령대, 그 폭을 좀 넓혔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각 연령대의 대표분들을 모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많이 웃고 계신데, 자, 일단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시민 제작자로 활동 중인 운현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속 우리 이야기로 출연했던 16살 박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다연 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민영상 특이점 2년째 활동하고 있는 반백살 유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백살은 뭔가요? 반백살. 너무 연배가 있게 느껴지는데,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셨었고, 네, 다연 양은 얼마 전에 네. 또 나와주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니어, 중년, 청소년의 대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운현선님께서는 저희가 그 특이점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2회차에 나와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실버넷 뉴스 영상부 부장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서촌 느티나무 쉼터의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요. TBS 시민영상 특이점 또 우리 동네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셨네요.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네.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 실제로 지금 정말. 활동하시는 데에서 앵커 역할도 하십니다. 이야,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과의 첫 인연이 작년에 보내주셨던 엄마의 노을이라는 영상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기억납니다. 네. 네. 엄마의 노을은 넌 밥 먹었니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네. 올해 4월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영상이 정말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영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진짜. 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직접 만드신 영상을 통해서도 어머님을 뵐 수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좀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희 가족들이 어머니 영상을 기록으로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영상 제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 네. 그리운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영상 제작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재현님께서는 처음 나오셨을 때 아드님과 함께 드론 촬영을 하는 그런 멋진 영상을 또 만들어 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혼자 나오셨어요. 네.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몇 학년인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요. 네. 고2면은 아빠랑 어디 다니길 싫어하죠. 한창 그럴 때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네, 많이 바쁩니다. 네. 원래는 그때 같이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같이 이제 유지연님의 영상을 아드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드론 촬영을.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따로 이제 독립을 해서. 독립하셔서. 고2인데 벌써 독립을 하시네. 좀 빠르네요. 빠르네요. 네. 학과가 이제 영상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본인의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저는 이제
기자단 활동을 또 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해 2023년에는 아드님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옆에서 아주 계속 수줍게 웃고 있는 시민영상 특기점의 최연소 네. 시민 제작자죠. 박다현 양. 네, 다현 양. 올해 2번째 출연인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 출연할 때는 주변에서 제안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자의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여전히 떨리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좀 즐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가 굉장히 이제 딸을 보는 심정으로 막 흐뭇하게 그러게요. 바라보고 저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르시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네. 네. 박다현 양이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이제 16살이고 네. 내년이면 이제 17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렇게 똘똘하게 말을 잘합니다. 아니,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네. 우리 다현 양만 할 때 이러진 못했잖아요. 네?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시민 제작자 하다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영상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미리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명 시민 제작자분들께 자유 주제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자유롭게 만드시라고 했는데 세 분이 네. 같은 주제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게요. 네. 와. 아니, 제작진도 너무 깜짝 놀랐대요. 다양하게 아마 그 주제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주제로 만드셔서. 아니, 뭐, 세 분이서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혹시 뭐 아닌데. 네. 단톡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님? 오늘 처음 만나 뵙고요. 전혀 상의한 적은 없는데 그러게요. 좀 공통적인 이제 주제가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좀 그 생각이 좀 서로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화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어쩌다 한 주제로 한 주제로 이 영상을 만들어 오신 세 분, 그중에 첫 번째 영상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먼저 최연소 시민제작자 우리 박다현 양의 영상인데 네. 어떤 영상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작년에 만들어서 이번에 방송했던 코로나 속 우리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더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완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좀 바꿔서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물론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메시지를 좀 더 깊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똘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다현 양의 영상 먼저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는 회복 중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 벌써 햇수로 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이번에 11월 때 딱 시험 기간일 때 촬영해서 네. 아직도 그대로인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여전히 손소독을 먼저 하고 온도 체크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점심 먹기 전에 여전히 손소독을 하고 그런 약간 위생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작년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손소독은 이제 똑같이 하는 네. 거죠. 네.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런 걸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는 동일해요. 아침에 등교할 때 열 재고 소독하는 거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랑 아직도 아침마다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 점이 아직도 같은 거 같아요. 등교하기 전에 항상 자가진단 네, 하는 매일 거예요? 아침에 해서 그렇군요. 이 친구는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가려달라고 요청. 네. 모자이크, 네. 그리고 아직까지 열 체크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공용 물건을 사용할 때 소독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여전히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며 등교합니다.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하는 것은 필수죠. 그럼요. 저게 필요합니다. 네네. 쓰레기통 대신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도
모두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우리는 가만히 멈춰있기만 했을까요? 학생들에게 바뀐 점은 없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바뀐 점은 어떤 게 있나요?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7일로 그냥 다 통일이 돼서 작년에 14일 격리였다면 요즘에는 그냥 7일만 격리를 하고 수업 듣는 것도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다 들어가야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수업 자료를 매번 만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도 선생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요.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그냥 걸려도 따로 하진 않는다. 작년에는 저희 카페를 갔을 때 이거 다 체크인 같은 건가? QR 코드나 아니면 그렇죠. 식당 명단을 입장하기 썼었죠. 전에.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네이버 QR을 이성나 학생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구인가요? 네, 친구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많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느슨해진 느낌?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타격이 오지 않는 느낌이 됐어요. 원래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넘나가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수업 하나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선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네. 재택으로 했었는데. 네.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잘 된 일입니까? 네.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약간 의무, 책임이 좀 커서 부담이 좀 컸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예전에는 뭔가 안 쓰면 눈치도 보이고 밥 먹을 때 잠깐 벗을 때도 뭔가 그때도 내가 꼭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밖에서는 벗을 수도 있고 뭐 친구들 얼굴을 볼 때도 좀 괜찮아지니까 네. 마스크 벗는 게 이제 뭐 불안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리두기라고 하면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뭔가 혼나거나 거리를 더 간격을 더 벌려야 됐었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프리해지고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뭐 음식을 가져간다든지 영화관 안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팝콘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쵸. 못 네. 먹었었잖아요. 네. 네. 이제 올해부터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좀 뭔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졌다는 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 이 친구 나왔네요. 놀러가서 잘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가평 뭐 이런 데를 많이 놀러 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못했던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네. 네. 단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행사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거고요. 함께 노래방을 가는 등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을 되찾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마스크. 코로나로 외출이 곤란해져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나온 플라스틱은 엄청나네요. 플라스틱이 정말.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코로나 초반과는 다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며 대기오염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회복 중입니다. 점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복만을 추구하고 환경이 회복하는 것을 막진 않았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회복 중입니까? 네. 잘 봤습니다. 와우. 와. 우리 다현 양 네. 영상. 마지막에 과연 질문이- 우리는 회복 중입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순간 뜨끔했어요.
아, 내가 지금 회복 중인 겁니다. 네,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면서도 네.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단어인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 진짜 말씀하신 그 질문, 마지막 질문을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네. 이번 영상과 이제 지난 영상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제랑 구성안 이런 걸 정할 때도 어른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엔 제가 처음에 기획안부터 시작해서 구성안을 하고 작성하고 이제 촬영까지 편집까지 제가 혼자서 다 했던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아마 가장 다른 점이자 제 메시지를 가장 확실히 담은 영상이 아닌가 이번 영상이. 네. 네. 아니 근데 지난번 영상도 물론 좋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도 이번 영상의 그 퀄리티가 네. 뭔가 발전한 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한 작년과 올해의 그런 변화만 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마지막에 그 환경에 대한 메시지까지 아주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 다가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을지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잖아요. 근데 환경은 어떤가? 이 질문을 딱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이제 섭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상을 만들지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딱 눈에 보인 게 거리에 쓰레기들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배달 용기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이런 쓰레기들이었는데 이걸 보고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얘기를 담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모습과 이 환경의 모습을 둘 다 동시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네. 진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회복하고 있지만 환경도 회복을 진짜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네.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니어 그리고 이제 중년 대표 시민 제작자로 나오신 두 분, 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코로나 3년째로 시니어들도 정말 힘들지만 네. 어린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3년 전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공포 그 자체였는데 네. 이제는 당연하게 마스크나 손 소독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우리들의 현실이 좀 안쓰럽죠. 하지만 이제 곧 서서히 회복된다는 긴 터널의 끝에 와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잘 만들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재훈님도 아드님을 키우고 계시지만 네. 우리 다현 양 보면 참 잘 컸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대견하다. 네, 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좀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영상에서 이제 다현 양의 친구들, 다른 학생들의 저희 이야기 인터뷰도 봤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 영상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편해 보인달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친구가 잠깐 밥 먹을 때조차 마스크를 벗는 게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서 밖에서는 쉽게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영상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작년이랑 지금이랑 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손소독을 하고 그런 건 모두 동일한데요. 네. 친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제게 좋게 다가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 이제 체육대회도 했고 음식도 함께 막 체육대회 하면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었고 친구랑 노래방도 가고 이제 막 수련회를 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바뀐 점 같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가 수학여행을 안 보내줬어요. 아쉽게도.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네. 수학여행 못 갔고 아까 수련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도 코로나가 그때는 좀 심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그냥 1일 수련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체육대회만 그것도 제대로 된 그 1, 2, 3학년 모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제 3학년들만 못했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상황이 점차 나아질 테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 국제영화제 중동부
금상을 수상했어요. 와, 금상. 아니 국제 영화제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레드카펫 밟고 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오, 금상 대상 아니에요, 그럼 거의? 네. 어떻게 네. 참여하게 됐어요? 작년에 청소년 영화학교라는 걸 저희 중랑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해갖고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감독님들께서 공모전에 올려주셨는데 그게 제가 딱 금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영화학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야. 멋집니다, 진짜. 영화제에서 상 받은 그 수상 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혹시, 잠깐 한번 네. 해볼래요? 수상 소감이요? 네, 소감, 네. 네. 좀 늦었지만 어쨌든간 어딜 보고 여기. 네, 가운데 카메라. 네. 제가 이렇게 중등부 금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학교를 진행해 주셨던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저의 그런 디렉팅에 맞춰서 같이 활동을 해주셨던 모든 청소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네. 대단합니다. 정말 네. 대단한 수상 소감. 네. 수상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꼭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러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많이 제작할 그런 꿈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 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그 영상을 제일 많이 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큐를 이번에 좀 환경에 관한 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다큐를 왜냐하면 다큐는 약간 좀 막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온 다큐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좀 따뜻함을 가져오는 그런 다큐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영화는 조금 이제 사회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아니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문제가 아닌가 하고서는 그 짚어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어.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다현 양입니다. 네. 나중에 그 특이점에도 계속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섭외만 네. 해주시면은. 자, 네. 그러면 이번에 중년 시민 제작자 대표 유재현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어떤 영상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 이제 아리수와 이제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리수를 마시는 게 그냥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수가 서울의 수돗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민 영상 제작자 준영하우스 이야기 아리수와 환경입니다. 대한민국 광역시마다 수돗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빈여울수, 대구광역시 청라수, 인천광역시 하늘수, 지역마다 이게 이름이 있었군요. 그렇군요. 서울특별시 아리수. 아리수 친숙합니다. 네네. 오늘의 주인공 아리수 역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물사시오. 약간 좀 어색해지네요.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전장수의 의존. 뚝섬. 오, 진짜. 서울 최초의 정수장 경성수도 양수공장. 수돗물을 만드는 사람들. 아리수 나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처음 매일 알았어요. 처음 아리수. 알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시는 아리수. 좀 랩을 하시는 것처럼. 수돗물 한 잔이 미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탄소 발자국이란 일상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 당신의 하루 탄소 발자국은 얼마나? 플라스틱은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500년 이상. 플라스틱과 기후변화. 플라스틱 1톤당 총 5톤의 온실가스 배출. 플라스틱 소각 분해 추출 과정
정제의 온실가스 배출. 플라스틱 분해의 온실가스 배출. 플라스틱 소각에도 온실가스 배출. 노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마시는 생수통은 플라스틱.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수원은 한강입니다. 지금부터 아리수 소소한 환경 실천 아수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리수 소소한 환경 실천. 네. 그래서 아수환이라고 아수환. 하셨군요. 네. 첫 번째 아수환은 무엇일까요? 텀블러로 아리수 담아가기. 유지원님이세요? 네. 원샷을 하시네요. 두 번째 아수환은 무엇일까요? 아리수 직접 마시고 담아가기. 서울 상상나라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서울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아리수와 신나게 물놀이. 가을 산책과 함께하는 아수환은 아리수 직접 마시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수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리수로 차를 끓여 마시고 있습니다. 아리수로 차 끓여 마시기. 이게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몸소 지금부터는 실천하시네요. 아리수가 주는 행복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친환경 행복. 두 번째, 필수 영양소 행복. 세 번째, 경제적 행복. 아리수 월간 리포터가 전해주는 아리수 이야기. 서울 생활 속 아리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서울 곳곳의 물분수도 아리수. 아리수. 인상적이네요. 네. 농작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죠. 빗물과 아리수가 농작물을 키우는 물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 추억의 광고들로 추억여행을 떠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손을 씻을 때도 아리수.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원 한강, 그리고 이것은 뚝섬 한강공원입니다. 한강에서 수상레저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강에서 즐기는 다양한 액티비티. 이곳에도 친환경물 아리수. 너와 나의 아리수 치수원 한강. 아수환이 많아질수록 서울 환경은 더 좋아집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내레이션이 쏙쏙 들어오는 인상적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아리수. 아수. 이제 랩 같네요. 네. 김보빈 아나운서. 초기죠. 아니, 저희 아나운서 또 부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이 내레이션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랩으로 해주시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리수라는 걸 조금 더 각인시키시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군요. 보통으로 말하면 그냥 아리수 이렇게 되는데 좀 이제 아리수 이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각인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네, 한번. 네. 아리수. 아리수. 거의 아리수 광고 모델 하셔도 될 그러니까요.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완 하시면서 아주 귀에 확 박혔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의 아리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브랜드 이름이 있는 거는 몰랐었거든요. 네. 아리수는 그러면 한강의 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강에서 치수원, 저희가 볼 수 있는 팔당이나 암사, 강동 이런 쪽에 있는 치수원에서 이제 아리수를 치수해서 이제 정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마시거나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그 수돗물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다현 양은 혹시 이 수돗물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라는 걸 혹시 알고 있었어요? 마실 수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쓰이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아까 어린이대공원 거기서도 아리수를 외치시는 걸 보고 여기도 아리수가 있었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 다현 양도 한번 외쳐주세요. 아리수 해주세요. 아리수. 우리 운현선님은 최근에 수돗물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저는 최근에 마셔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리수가 음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선뜻 실행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긴 할 거예요. 서울시의 그 수돗물이 정제가 좀 돼 있기 때문에 마셔도 안전하다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유지연님?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좀 인식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제 석회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걸 필터링 해가지고 바로 마셨는데 물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마시는 아리수는 제가 마셔봐도 물맛이 굉장히 좋은데 주변에서 같이 이제 안 마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 좀 마시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의 인식관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견처럼 수돗물은 그냥 수돗물이고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서울시가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년 25개 자치구의 그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서 수질 검사를 정밀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 항목 111개 항목 이렇게 많은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올해 역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UN 보고서를 보면요. 122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수돗물이 맛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위. 수질이 8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5% 정도라고 하니까 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122개 나라 중에서 7위, 8위 정도면은 정말 거의 탑이잖아요. 탑10 안에 드는 건데. 그러면 아까 유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인식 개선, 그런 수돗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좀 직접 마시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퍼지게 된다면 저 사람도 마시네? 그러면 나도 좀 마셔볼까? 이런 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영상 만들 때 일부러 저는 계속 마시는 거를 좀 많이
넣습니다. 네. 네. 홍보 확실히 같은 부분. 저도 좀 네. 마시고 싶더라고요. 네. 드시는 거 보니까. 괜히 목말라지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리수가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좋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리수를 먹음으로써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리수로 소소한 환경 실천, 아소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뭔가 실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환경 운동가가 되고 뭐 굉장히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한 번에 다 실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하면서도 까먹어서 또 못하고 까먹어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좀 해보자. 아주 뭐 강요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환경 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해보자. 그래서 아소환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텀블러에 직접 이렇게 드시는 것도 봤는데 네. 실제로 아소환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뭐 주변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전거 탈 때는 최대한 텀블러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일단 물을 최대한 좀 아리수로 마시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직접 물을 마시면 괜찮냐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물어보기도 하는데 괜찮다고 나 아직 건강하지 않냐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나 이렇게 당신 앞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의 아리수 환경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아리수로 소소하게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게 되셨는지. 아리수를 응용을 하면은 탄소량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텀블러로 아리수를 받아서 한번 응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플라스틱이 좀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이제 그렇죠. 플라스틱 배출할 때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고 아리수를 많이 사용해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니어 대표격으로 나오신, 사실 시니어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선님, 네. 시민 제작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어떤 영상 준비하셨을까요? 쓰레기 일주일간 모아보니 이렇더라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환경 운동이란 게 어렵고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작을 했어요. 네. 환경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직접 모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음식 택배로 인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많죠. 최근 맞아요. 보복 네.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2022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 세계 3위인 88kg로 미국과 영국 다음이랍니다. 3위라니. 환경을 어마어마하네요. 위한 네. 작은 실천을 하자는 마음으로 쓰레기 일주일간 모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주부와 평범한 주부 둘이 모아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그 물건 포장지는 굉장히 크고 내용물은 적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다행히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생활 그 쓰레기만 나와서 다행이었는데요. 그 주부들의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모으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은 생수병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리차를 끓인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쓰레기를 줄여볼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주부랑 비교해보니 저는 음식물이 2리터 가득 두 봉지로 4배 더 나왔어요. 음식량을 많이 한 후 남은 잔반을 안 먹게 되니까 쓰레기가 되더군요. 귀찮더라도 조금씩 자주 해먹어 버릇 해야겠어요.
플라스틱은 투명 비닐 50리터 가득 나왔고 미니멀 라이프 주부는 생수병 때문에 20리터 3분의 1 정도 찼더군요. 저희 집은 배달 음식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이류는 신문 구독을 하는 미니멀 라이프 주부댁이 많이 나왔지만 주민센터에 모아서 가지고 가서 각 휴지로 교환해 온다고 합니다. 오, 종이를 갖고 가면 네. 휴지로 바꿔줘요? 휴지를 네. 줘요. 쓰레기를 모으면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진짜 문제 많아요. 우리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게 하나하나 뜯어서 뭐 종이 따로 뭐 또 저 비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테다가 꼭 요거는 재활용품이다. 한 자루에다가 넣거든요. 그리고 못 쓰는 쓰레기를 따로 버린 데가 있고 또 이제 종이 박스 같은 거 따로 모인 데가 있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한테 보태서 재활용품이라고 들어가는 그걸 어디 가서 또 그거를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재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속 홍보를 해야겠어요. 네, 저거는 이제 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배달 음식 많이 이용은 하는데요. 확실히 편리한 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은 기름기 많은 국물류는 저도 재활용을 해보려고 막 제로웨이스트 때문에 막 씻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씻어지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기름기 많은 것들은 그냥 쓰레기도 그냥 버릴 수 있는 유산지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용기도 받아갈 수 있게 포장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음식 플라스틱 안쪽을 보니 울퉁불퉁해서 고추물이 안 닦여요. 안쪽이 매끈하면 세척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질 텐데요. 정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 네.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용기가 필요한 맞아요. 아주 그런 좋은 영상을 잘 봤습니다. 네. 어쩌다 이 환경 특집이 된 그렇네요, 진짜. 시민 제작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정말 마치 짠 듯 네. 같은 주제로 또 영상을 만드셨는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그 위기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드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맨 처음에는 TBS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쓰레기 일주일간 모아보면 이렇더라라는 그 내용으로 오디오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경각심을 좀 갖게 하자 해서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미니멀 라이프 시니어 주부 체험기라고 해서 3파트를 나눴어요. 그 중에 네. 한 파트입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레기 모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집은 대학교 졸업한 청년이 있어요, 아들이. 네. 근데 걔가 배달 음식을 참 많이 시켜 먹어요. 젊은이들은 네. 편리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시켜 먹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너무너무 플라스틱하고 종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배달 음식 대신에 집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보리차를 끓여 먹으면은 플라스틱 물병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아까 그 유재원님의 영상을 보니까 그냥 끓여 먹지 않고 아리수를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찍으시고 음식 쓰레기 배출량에도 좀 변화가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반찬을 한 번 먹을 만큼만 조금씩 자주 해 먹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 사실 주부로서는. 하지만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는 꼭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바구니 누구나 지금 다 갖고 다니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가 제로 웨스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소량으로 살 수 네. 있고 바구니에 집어넣고 플라스틱 안 사용하고 그러니까 네. 포장이 안 돼 있는 걸 그냥 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이제 밀키트 같은 게 워낙 잘 나와서 네,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먹고 나면 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약간 죄책감 같은 게 항상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좀 나왔지만 이제 용기를 가져가셔서 이제 아마 음식을 받아오시는 그런 영상이 네.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해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해장국을 사봤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플라스틱 용기에 다 담아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가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계속 앞으로도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네. 그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음식점 입장에서도 사실 맞아요. 이제 팔긴 하지만 자꾸 그런 일회용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네.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요즘 저기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은 제로 웨이스트 카페에서는 1,000원씩 할인해주는 카페도 있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네. 고마운 일이죠.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용기를 가져가는 용기를 좀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환경 그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네. 몸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저희 지금 네. 커피를 이렇게 그 종이컵, 플라스틱컵 쓰지 않고 네. 이게 잔에 그렇죠. 저희 특이점도 이렇게 좀 환경을 네.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방송입니다. 혹시 세 분은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저희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셔요. 네. 그런데 이제 맨날 종이 필터를 사용했는데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가니까 1,000 필터를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하니까 종이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는 칫솔이 플라스틱 그 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대나무대로 만든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썩는데 500년이나 걸리는데 플라스틱은 이거는 썩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로 된 칫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나무 칫솔 네, 그런 게 또 조금 있고. 가격이 비싸지만 네. 환경을 위해서. 네. 네, 우리 다현 양은요? 저 일단 학교에서 교실을 이동을 할 때 이제 오픈기를 매번 끄고 다니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단 걸어서 최대한 다니면서 이제 대중교통도 좀 이용을 안 하고 제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택배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장보기.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가서 먹기. 네? 외식을 하면 그냥 네. 가서 직접 가서 먹고 최대한 주문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 한 10가지 정도 머릿속에 또 익혀서 이제 그 친환경 운전 실천하고 있고요. 그 친환경 운전 방법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녹색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 쪽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공회전 줄이기, 뭐 급가속 줄이기,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시동 걸지 않고 엑셀레이터 밟지 않고 그냥 내려가기, 그다음에 뒤에 트렁크 비우기, 뭐 이런 걸 하면 운전할 때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실천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실천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 네. 이제 그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안에 그 가득 짐을 싣고 다니는 우리 보빈 아나운서. 깜짝 놀랐네요. 저도 몸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도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은 내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안전하게 또 환경도 생각하면서 운전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운현사님께서는 또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팀도 있다고 들었어요. 마을 공동체예요. 서초구 서리풀 영상연구회 시니어 팀인데요. 모두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이나 전직 대기업 임원이나 이렇게 시니어들로 구성되어서 환경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환경 영상뿐 아니라
노숙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한 시민 제작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특집 꾸며봤는데 어쩌다가 환경 특집이 돼버렸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2023년 새해가 되길 바라고요. 세 분 모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5명의 발달장애 청년 농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푸르메 스마트팜 서울농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빨갛게 물든 블루베리 나무들이 참 많은 곳인데요. 여기는 500평 규모의 스마트팜 하우스 안에 600그루의 블루베리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재매동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발달장애 청년 농부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냐면은 이렇게 붉게 문든 단풍잎을 다 따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거를 말려요. 말려서 블루베리 잎차로 만들면은 새콤한 맛이 나는 블루베리 잎차가 탄생합니다. 우리 블루베리 잎차로 만든 블루베리 잎 딸 건데 딸 때 색깔 빨갛고 예쁜 걸로 벌레 안 먹고 아주 예쁜 걸로만 따면 돼요. 걸어가니까 좋아요? 우리 열심히 해요. 우리 요거 묵은 꽃이라고요, 아까? 국화인데 이걸로 차를 만들 거예요. 우리 요렇게 활짝 핀 꽃을 요 손가락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네. 혜진 씨가 힘들겠다. 혜진 씨가 의욕이 혜진 씨 이렇게 손을 넣고 밑에 대드. 발달장애인 청년 농부들이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달라진 거는 첫째는 기존에 있는 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2차 산업 인가공 위주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조금 넓은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지 자존감 이 굉장히 상승했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사회 관계성이 굉장히 성장했던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푸르메 스마트팜이란 무엇이다? 사실 여기 푸르메 스마트팜 서울농원은 저희에서 어떤 원예 치료라든지 원예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직업 재활의 종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을 최종적으로 접목한 그런 적용한 사례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제가 꿈꿔왔던 것을 모든 것을 좀 실현하고 현실화한 그런 농장이 푸르메 스마트팜 서울농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동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참나무 원복에 이렇게 배지를 표고버섯균 배양한 배지를 심어가지고 버섯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봄, 가을 1년에 2번 표고버섯이 수확 가능한데요. 버섯은 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발달장애 청년 농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빼고 항상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새싹이 쑥쑥 내 맘이 사르르는 모든 프로그램이 치유농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알코올 중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편말을 적히신 것처럼 이렇게 텃밭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발달장애 청년 농부들은 이제 아침마다 닭 사료와 물을 챙겨가지고 닭장에 들어가서 사료에 살통도 부어주고 물도 부어주고 이제 알도 꺼내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가장 즐거웠을 때 언제일까요? 저는 아이를 체험할 때 꽃맛 할때 좀 좋았고요. 네. 농산물 관리하는 것도 좀 일하는 거 좋았어요. 체험할 때 재밌었어요. 체험할 때? 네. 아, 체험할 때 어떤 거 체험할 때 재밌었어요? 설거지도 하고 손님도 손님 맞이도 하고. 네. 저는 저기 뭐지? 옛날에 저 콘서트 하는 거 그게 좋았거든요. 역하는 그거 제가 스프리 이거 똑바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끼어져 있는지 안 끼어져 있는지 그런 거 제가 확인하고 그런. 네. 농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고구마는 캐는 것도 그게 되게 힘들어갖고. 힘든 거는 처음 일할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제대를 하면서 조금 힘들어요. 하고 일하는 거예요. 장경호 원장님 어떠세요? 장경호 원장이요? 네. 좀 멋있어요. 원장님이 처음 오는 후에 나는 잘하시더라고요. 뭐 일하라, 또 열심히 하야 뭐 말씀하시고 항상 잘하시고 나도 저는 원하는 잘하시고 그래요. 장애인들의 주인된 삶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를 이끌어주고 우리는 그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삼각산 시민청 주관의 시니어 영상 작가되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바깥 온도가 3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니어 12분이 우이동 시민청 교육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학습에 매진합니다. 최고령자는 무려 79세입니다. 제가 이 과정의 강사입니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에 거주하는 이분들은 더위가 절정인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간씩 키네마스터라는 앱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기가 가득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각, 결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상 편집까지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열기 가득한 수업 분위기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강사인 저를 따라서 편집을 배우고 있는데 손자 손녀들의 귀여운 모습을 멋진 영상으로 만들겠다는 분도 있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겠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수강생들이 과정 중에 만든 영상들입니다.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강생 한 분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제대로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뭔가 내가 찍어서 올리고 남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배운 것을 응용하여 벌써 영상을 만들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 자랑도 합니다. 하도 기특하여 조그만 기념품을 드렸더니 더 기뻐하십니다.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그런 그 키네마스터나 영상 편집 과정을 배워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또 강사 선생님께서 너무 또 재밌고 또 친절하고 또 깊숙이 가르쳐 주셔갖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8월 23일 마지막 날. 지금까지 배운 기술로 각자 만든 영상은 시사회입니다. 모두 최우수상에 도전하면서 강사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였는데 이럴 땐 강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삼각산 시민청에서도 이 열기에 감동하여 영상 촬영에 필요한 멋진 기념품을 준비하였네요. 시니어 수강생들 모두 기뻐합니다.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우수, 검상, 은상 등등 시상이 있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도전하는 모두가 최우수 상입니다. 예비 영상 작가님들 파이팅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 이봉사와 청년 반모대 관악 꾸러기술의 오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관악뿐만 아니라 이웃 자치로 좀 확장을 해보자. 이제 어느덧 5기가 됐잖아요. 이제 아야어에서 출발은 했지만은 꾸러기술대가 이제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도 많이 했었어요. 올해 5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고 올해 그런 대원들을 많이 발굴하고 싶고 그들이 이제 꽁냥꽁냥해서 이 꾸러기술대를 아야어가 도움 없이도 쭉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와 기대가 좀 있어요. 일단 거주하고 계신데 관악구에 거주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불편했다. 뭐 예를 들면 난 친구들을 좀 더 만들고 싶은데 친구 만드는 게 어려웠다. 혼자서 뭔가 모임에 나가는 게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이 오면은 언덕길이 너무 위험해요. 미끄러워가지고. 맞아. 언덕길 위험해. 그리고 이제 문화 공간이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불편했고. 강서 쪽인 것 같은데 강서 쪽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강서 손 한번 흔들어. 지금 여기는 관악구잖아요. 관악구 외에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보면 울산도 지금 있는데요. 울산을 제외하고 현재 서대문구, 동작, 영등포, 강서, 구로, 양천 총 6개 자치구가 지금 동시에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1기부터 한 4, 5년 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5기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현재 1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를 쓰고 있는데요. 긴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좀 위험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좀 더 조명 같은 게 더 있었으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방법이니까 색다르게 5글자로 후기 남기기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멈춰. 오, 다음. 뿌듯한 방법. 오케이, 다음. 보이면 죽자. 보이면 죽자. 오. 투수랑 함께. 활동 공연을 하기 바로 한 2, 3일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기 좀 참사가 일어났었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저희 청년들 또래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묵념을 한번 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동 묵념. 이제 방금 끝내면 한도경 조장으로 집에 가보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꼬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TBS